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북쇼 8회를 맞아서 조금 더 특별한 순서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제가 오늘 사회를 안 봅니다. 오늘 특별히 저자님께서 평소에 좀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분을 그 사회자로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할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먼저 그 두 분을 소개하고 북쇼 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을 집필하신 박석현 저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사회자로 함께해 주실 분이고요. 지속성장 교육 컨설팅 대표이신 김학렬 사회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북쇼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렬입니다. 그러면 오늘 북쇼는 먼저 저자님의 세미 강연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을 쓴 저자 박석현이라고 합니다. 첫 강의라서 좀 떨리는데요. 오늘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제 책에 대한 간단한 미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요, 몇 달씩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책 읽고 만나는 장기 여행자들끼리 되게 일상적인 아니면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깊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이란 뭘까? 여행이란 뭘까? 엄마란 뭘까? 하늘이 뭘까? 그런 이제 단어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부산에서 남중을 나왔는데 중학교 때 그 짝꿍이라고 하죠. 제 짝지하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명언을 외우는 거였는데요. 그때 외웠던 명언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게 그 철학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그 연극 인생이란 무대에 주인공은 존재치 않는다. 비록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지만 자기 배역에 충실한 이만이 관객의 눈빛에 비춰질 뿐이다. 그 철학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철학자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강물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흘러가는 강물이 있고 그 강물에 조그만 돛담배가 떠 있고 그 위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게 내가 살고 있었던 그 평소의 일상이라면 거기서 나를 딱 꺼집어내서 밖에 나와서 뭇해서 그 강물을 바라보는 거. 그랬을 때 비로소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고 돛담배가 흘러가고 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그게 여행을 제가 강물에 비유를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은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행이 어느 순간에 일상이 돼버립니다. 처음엔 나가면 막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행이 되게 익숙해져 버리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살았던 그런 생활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몇 달씩 여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떠나기 전에 있었던 내 삶이 되게 서먹해지고 어색해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여행을 했던 걸까? 사실은 나는 방랑자로 여행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여행을 했던 그게 내 본연의 모습이고 한국에 살았던 게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되게 좀 딜레마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그 결론에는 나는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여행을 하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제가 여행을 강물에 비유하면서 또 하나 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행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는 되게 많은 새로운 장소들을 만나고요. 새로운 음식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보통 꽃이 보이죠. 저도 꽃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제 질문에 의도를 파악하고 보통 사람들이 저는 길이 보여요라고 하거든요. 예. 좀 가식적인 사람들이죠. 예.
이 길이 평소에 우리가 출근을 하고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가오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잡초라고 하죠. 이렇게 가까이서 예쁘게 찍어놓으니까 꽃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잡초는 내가 키우고자 하지 않은 모든 식물들이 잡초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잡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순간 출근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아 선이야 너는 참 내 첫사랑 선이를 닮았구나. 너는 오늘부터 선이다 하면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아우 선이야 오늘도 잘 있었니 했는데 뭐 동네 청소하는 아줌마나 아저씨가 어느 순간 이걸 확 뽑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이 꽃은 이 잡초는 정말 큰 의미니까 나에겐 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똑같은 사물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상을 살면서 다른 시선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책이 나온 지 8월 20일 날 책이 나왔습니다. 얼마 이제 한 보름 다 돼가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1년 정도 룸메이트를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한테 형님 저 책 나왔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 답변이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부고라고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형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형님의 아들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 형님이 돌아가신 거죠. 지금 51살인데 70년 개띠인데 저하고 참 지나게 지났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급성신경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이 나와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매일매일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끔찍하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만남을 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방지에 새겨준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못 나간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신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시련만 준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같은 일상 다른 시선을 가지고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의 축적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자라오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서도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찍었던 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걸 책에 실으려고 옛날 사진부터 막 다 뒤졌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성을 할까 했는데 그건 독자들이랑 기만 갖고 해서 그냥 있는 사진만 썼는데요. 항상 평생 그런 아버지하고 좀 살갑게 지내지 못한 아버지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없는 단둘이 여행을 떠나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한테 맞고 자라면 배워가지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도 자식을 때리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좀 좋은 교육을 받고 살갑게 자라면 자기도 잘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많이 혼나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걸 아들한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80도 바꾸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좋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서 머리를 깎이고요. 3만 원짜리 바리깡 사가지고 이때까지 쓰고 있는데 아마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바리깡 장사들 망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집 앞에 공원에라도 나가가지고 아이와 조금씩이라도 놀아주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가졌고 좋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무에타이를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같이 같은 취미를 하고 바둑도 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제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보고 누군가는 자녀 교육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기행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군가는 이건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룬 뭐 인문학 에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한 1년 전쯤 아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저 책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책을 쓸 건데 해가지고 철학, 인문학, 기행문, 유머, 뭐 일반 상식, 자녀 교육 다 들어가 있는 책을 쓰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걸 다 넣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책이 된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하는 게 안 된다는 걸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유머 코드도 들어가 있고요. 좋은 습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녀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친구에 보면 나오죠.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구는 나이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동갑내기 그렇게 하고 친구는 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나이를 떠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오래 정신적인 교류가 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제 소중한 친구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30살 차이인데 이분이 저하고 29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 계시는데요. 혼자서 견지 낚시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혼자서 20년 전에 부인하고 자식하고 인천에 다 놔두고 혼자서 거기 가가지고 조그마한 민박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낚시라면 다 좋아해가지고요. 낚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처음 갔을 때 그분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그 경상도 남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술 좀 마시고 하면 제가 뭐 형님 하겠습니다 하고 친구 하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형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안 돼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20살 이상 친구 안 먹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9살 차이였으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하니까 아저씨라고 불러. 왜? 아저씨라고 하면 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넘인 것 같잖아요. 그냥 제가 아재라고 할게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재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전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작년 여름쯤 저하고 이제 낚시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새벽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견지 낚시만 하시니까 견지 낚시 때만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 이제 꺽지도 있고 메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야 석현아, 저한테 생전 부탁을 안 하시는 분인데 석현아, 그 루어대 하나만 사줄래? 난 잘 모르니까 네가 사주면 돈 줄게. 그래가지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거든 그냥 도리뱅뱅이나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루어대를 하나 사서 장만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막 호탕하게 웃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호탕하게 웃어본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아주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야 석현아 나 담도암 걸렸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죠. 담도암이 뭔지. 이게 거의 말기에 발견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시한부로 한 6개월 정도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이듬해 봄, 그러니까 올 봄에 자제분한테 전화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는 이제 주인 없는 낚싯대가 돼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고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그날은 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인가? 네, 이제 선배하고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 소중한 친구가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사시면서 나이를 초월한 그런 친구를 한 명쯤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평생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덕체로 완벽한 인간을 한번 만나보고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덕체로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책도 열심히 읽고 했는데 덕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덕이 안 돼. 막뭐 조금만 하면 막 우국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덕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내 평생 소원을 한번 이뤄보고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위를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지금 상태로 계속 자라면 이 아이는 저희 아들은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엄마 성격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대로만 잘 키우면 정말 지덕체로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지덕체로 훌륭한 한 인간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포기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북쇼를 오지 않았다면요. 저는 아마 낚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낚시를 포기하는 대신에 북쇼를 선택한 거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를 해라. 그게 인생이다. 옛날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선택의 연속,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자기 취미생활하고 다 할 일 합니다. 그냥 단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과 포기를 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 속으로 떠나는 여행. 뭔가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 같죠? 여기가 하와이? 여기는 말 그대로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죠. 여행을 가지 못할 때는 저는 아이들과 종종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방구석 여행을 합니다. 기자놀이와 그리고 지도 여행을 합니다. 기자놀이는 이 뒤에 동영상이 안 나올 건데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부모가 질문하는 한 사람은 앵커가 되고 한 사람은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인 거죠. 정말 아무 말이나 합니다.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뭐 필리핀에 나와 있는데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김정은이 어제 뭐 랍스타를 먹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긴 걸 이제 트럼프 주려고 싸가지고 왔다. 뭐 그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그런 기자놀이를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도 있지만 어제 저녁에 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정과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그 사회자분과 잠시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바산 것 같습니다.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도 여행은요. 요새 구글 지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지만 구글 지도는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가 되게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수도나 버나가를 찍어보니까 그쪽에 뭐 호텔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개인 별장 같이 거기서 뭐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한번 보시면 압니다.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지도를 통해서 떠날 수 있는 여행도 있으니까 책 속에 있는 기자놀이와 지도 여행 굳이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 여행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여행이란 게 꼭 떠나야지만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을 계속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떠나지 않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도 상상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바둑 고수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흑백 하면서 돌을 놓듯이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니까요. 자, 저희 아이와 제가 하는 기자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예, 박상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해남 땅끝 마을에 나와 계시다고요? 네. 해남 땅끝 마을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바다가 있나요? 크기 완전 바다거든요. 바다에 있다면 많이 춥겠고요. 네.
춥겠고요 하면 거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춥겠습니다. 춥습니까? 춥습니다라고 해야죠. 춥습니다. 아 해남 땅끝마을 지금 춥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좀 전에 덥다고 연락이 왔던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거의 잘못 들어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지 상황은 지금 춥습니다. 아 지금 춥습니까? 지금 바람은 어떤가요? 바람도 많이 보나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아 바람 안 봅니까? 해남에 근데 무슨 일로 가셨어요? 그냥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무슨 고기 먹으러 왔습니까? 고등어 먹으러. 혹시 낚시하셨습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그거보다도 참여. 아니 낚시했냐고 물어보는데 예.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했습니다. 아 낚시 속에 고등어 3마리 들어있었군요. 네, 상어는 방생이고. 아까 상어 배 안에 있는 고등어를 어떻게 꺼냈습니까? 털어넣었죠. 예? 털어넣었죠. 아니 상어 배 안에 있는 고등어를 어떻게 꺼냈습니까? 털. 아 그걸 틀어가지고 자 박도현 기자 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자 박성현 기자 상어를 거꾸로 꼬리를 잡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네. 고등어를 빼냈네요. 네, 거기 서장훈 선수도 같이 갔습니다. 아 서장훈 선수 서장훈 선수는 저번에 무한도전 나온 선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선수죠? 서장훈 선수가? 서장훈 농구 선수입니다. 아 농구 선수입니까? 이야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 자 지금 부산에 나와 있는 박도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도현 기자. 아예 지금 통신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도현 기자. 네. 네. 아 박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부산에 나와 계신다고요? 네. 아 지금 부산 어디 계십니까? 한국. 부산 한국. 박서영 기자 정신 안 차릴래요? 자 박도현 기자. 부모님. 아 부산 공원에 부산 공원에 계십니까? 박도현 기자. 공항이. 부산 공항이요? 아 공항에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내려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기차. 아 기차 타고 내려갔습니까? 지금 부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눈오는. 아 눈이 옵니까? 네. 부산이 많이 춥진 않나요 지금? 추워. 아니 박도현 기자는 말을 안 하고 왜 계속 웃습니까? 박서영 기자 정신 안 차리래요? 아 오늘 안 되겠다. 오늘 우리 둘 다 기자들 둘 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저기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배꼽 인사. 안녕히 주무세요. 예. 기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아무 말이나 그냥 질문을 하고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때로는 그 우주 정거장이 됐다가 때로는 아까 조금 전에 사진에 보셨듯이 뭐 용암이 흐르고 있는 화산지대가 됐다가 때로는 뭐 해저 10m, 100m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서로 간에 재밌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뭐다? 식상하게 또 달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삶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의미를 만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다져지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쯤은 정말 내 인생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 가면서 많은 상상을 하고 많은 관점을 바꾸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친구분 두 분이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여행을 강물에 비교한 거, 인생을 강물에 비교한 거.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다. 예. 자,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